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무더운 여름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마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어요. 사실 어제 저녁에는 좀 애매한 움직임이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행히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전장까지는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하면서 오전장 더 얘기하자면 오후 2시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후 2시 이후에 시장은 갑자기 또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4%대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2%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 지수 같은 경우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이탈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200일선마저도 좀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추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연동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지 중국이나 홍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SK하이닉스가 장중에 그래도 1.72%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뭔가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이제 밀리면서 0.8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조 6,900억 원 정도 발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10조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였던 2018년도 3분기 이후에 3년 만에 분기 매출 10조 원을 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DDR5가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꺾이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하게 주가는 계속 못 가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매도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업을 믿고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제철도 오늘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포스코가 2분기에 호실적인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강 업종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게 당연한 것이고요.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영업이익 무려 5,400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95% 증가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철강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또 제품 가격도 인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실적의 요인이었고 하반기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다시 한번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5월달에 사실은 6만원대 이렇게 넘었을 때 더 간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좀 꺾였었고 다시 한번 어쨌든 정고점을 향해서 좀 나아가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도 지금 36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40만 원이 가면은 그때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 정도에서 쌍봉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3분기라든가 4분기 계속 기대감을 가져야 될지. 그래서 포스코는 40만 원, 현대제철은 6만 원 이상 오면은 그때 뭔가 좀 매도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움직임도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3%대 강세를 보이면서 76만 원대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고평가다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실적이 계속적으로 최대 매출액, 최대 영업이
계속적으로 기록을 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PER이 높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성장주를 좀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성장주가 결국은 PER이 낮아질 때까지 몇 년이 지나면은 뭐 PER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실적이 정말 좋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분사, SK이노베이션도 분사. 근데 삼성 SDI는 굳이 분사할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삼성 SDI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2분기 영업이익 역시 2,95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4% 증가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실적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분기 사상 첫 순이익도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 상승의 요인인데 결국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전기차 판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2차 전지 삼성 SDI를 통해서 그리고 해외에서는 테슬라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하여서 또 2차 전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라던가 뭐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종목을 발굴하면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하여서도 오늘 뭐 좋은 얘기들이 나왔죠. 현대차가 수소전기 대형 트럭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부품주들 여러분들은 좀 발굴을 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도 실적 발표했죠. S-오일 1.7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 순이익 4,10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작년도 2분기는 적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 모멘텀만큼 좋은 건 없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꺾이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느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오늘 이제 윗꼬리도 좀 많이 달았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면 결국 정유주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점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의 지표로서 이런 종목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S-오일이 93,600원에 전저점을 깬다. 그러면은 S-오일도 물론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의 지표로서 바라보려면은 뭐 사실 좀 몇 주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사실 93,600원, 93,500원 뭐 손실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 정도 손실을 보면은 다른 종목들도 좀 리스크 관리한다. 그런 관점으로 S-오일 같은 경우 한번 살짝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을 바라보는 좀 지표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S-오일을 좀 그런 지표로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요. 내일은 삼성전기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오늘 2.4% 강세를 기록했고 뭐 주가의 움직임 지금 뭐 너무나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방향성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저점을 계속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다. 이런 점들. 그래서 좀 20만 원 정도까지 삼성전기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요.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가장 못 간 종목이에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박스권 상단부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라가도 10%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손절가 역시 마찬가지로 짧아요. 손절가는 21,700원 잡으면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들도 기로에 서 있어요. 시장이 지수도 지금 이 저점을 어제 말씀드렸던 지지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은 변한 게 계속 없기 때문에요. 박스권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선거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